안녕하세요. MC 혜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활동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신 오늘의 게스트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17학번 박성진이고요. 저는 봉사 장학생을 지금 하고 있고 집콕TV 다른 팀에서 편집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교회 근로 장학생인데 봉사 장학은 조금 생소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고고! 근로 장학생 신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또 근로지를 신청한 다음에 또 지원서를 신청한 이런 루트로 진행이 되는데 봉사 장학은 어떤 루트로 신청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봉사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경영학부 홈페이지에 이제 그 공지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본인이 부합하다. 뭐 예를 들면은 영어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기 중에 몇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양식의 봉사 장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과 사무실에 조교님들한테 본인의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이메일을 하나 드리면은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선발을 하시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 봉사 장학생들은 하게 됩니다. 선발되는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럼 선발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건 약간 주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응대하고 이제 학생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서글서글함?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영 소속이 아니라 국제교류처에서 파견?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각각 달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자잘한 업무들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엑셀 이런 거 다룰 줄 아시면은 한글 이런 거 다룰 줄 아시면은 금방금방 다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는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봉사 장학처럼 요구하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뭐 지원하시고 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무가 쉬운 이런 걸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엑셀 조금이나 뭐 파워포인트 능력 정도?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편하게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조교님들의 조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심부름이나 짜잘한 업무 이런 거를 주로 시키실 때 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거의 개인 시간 그냥 뭐 공부를 해도 되고 자격증 막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 말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처 소속이라서 이제 외국인 학생분들이 찾아왔을 때 영어로 좀 응대하는 업무가 있어요. 영어로. 네. 근데 뭐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경영학과 소속도 있고 다른 분들께서는 뭐 영어를 그렇게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셔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도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꿀이네요. 노시는 것 같지만은 않아서 네, 교회 근로를 그러면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전 지금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책 반납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또 반납된 책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이제 서가에 정리한 역할을 또 하고 있고 가끔 도서관 행사할 때 뭐 보조하는 역할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사에서 일하시면 같은 학과분들 많이 만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럼 친목도 많이 쌓이나요? 이제 학과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적으로 오시는 거라서 잠깐 네. 그래서 사실 친목보다는 조금 손님이나 고객님에 가까우세요. 고객님. 네. 그래서 학과분들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친목을 쌓기보다는 저희 학과 사무실 구성원들, 조교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다른 봉사장학생 분들이랑 많이 친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장 며칠 전에도
조교분 한 분 집들이 하셔가지고 아. 거기에 몇 명이서 이렇게 마시고 놀고 아주 즐겁게 놀았죠. 그런 친목은 있습니다. 아, 그런 친목 너무 부럽네요. 저는 제가 근로할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였는데 이제 언니가 한 분 들어오셔서 언니랑 조금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집들이처럼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교내로 오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근데 교내가 시급이 조금 덜 세잖아요, 교회보다. 아, 그런가요? 네. 교회는 혹시 시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2,000원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교내. 10,000원대예요, 그럼? 네네네. 역시 국가장학재단이 돈이 많아요. 어때요? 교회로 넘어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회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네,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봉사 장학 좀 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단점은 혹시 있을까요? 단점도 네, 분명히 있죠. 음, 단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하나 더 있는데 일단 보편적으로는 이게 80시간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80시간을 채우면은 더 이상 이제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와서 최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두 번째는 좀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단점인데 제가 진짜 에너지가 많아서 좀 가만히를 못 있어요. 가만히를 못 있으시구나. 근데 아무래도 학과 사무실도 사무실이다 보니까 앉아 있어요. 네,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저는 단점이라고 느끼는데 네, 뭐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저도 공감하는데 활발한 성격이라 앉아있는 거를 그다지 즐기진 않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앉아있는 일이 많아서 겨울방학에 제가 자격 토익을 한번 따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 반절하고 반절 안 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고 근데 뭔가 근로지가 멀게 배정되신 분들은 좀 교회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교내 장학생의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혜민님은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 교회 시급이 좀 세가지고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옆에서 너무 귀여우니까 그런 맛에 뭔가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워낙 활발한 것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뭐 굳이 초등학교가 아니어도 일단 시급이 근데 많이 솔깃했어요 방금. 그래서 교회 장학생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네, 지원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진님과 함께 장학생에 대한 토크를 진행해 봤는데요. 성진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교회 근로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저희 교내 근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교회 근로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네. 그러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많이 알아주시고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